16번째,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라.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의 수기 아니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육아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광범위한 육아 철학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기 아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미국식 경영이고 공생공영이 일본식 경영이라면 중국식 경영은 수기 아닌입니다. 세 가지 경영 방식의 이면을 살펴보면 미국에는 개인주의, 일본에는 집단주의, 중국에는 상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수기 아닌이란 말은 논어, 헌문에 나옵니다. 자루가 군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수양해야 한다. 자루가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편하게 해야 한다. 자루가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부족하게 여기셨다. 군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절차 내지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경건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고, 다음은 웃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데 요임금과 순임금조차 이를 잘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우선 비교적 작은 범죄의 일을 잘 처리하고 다음으로 더욱 그 범위를 넓혀 간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내 주변의 좁은 범주 내의 사람들에서 다시 일반 사람들로 이어지는 것으로 마치 돌멩이 하나가 물에 떨어져 한층 한층 물결을 일으키며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리는 언뜻 오묘한 진리 같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면 허점이 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층위의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무한한 조직력을 지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각 조직의 핵심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듯 서로 다른 핵심을 지닌 조직력은 자연히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모두를 조직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실 생활 속에서 수완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더 큰 돌멩이가 수면 위에 더 크고 깊은 파문을 일으키듯이 일시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완가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있다 하더라도 수완이 늘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잃었던 파문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일본은 집단주의라는 견해는 학계나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인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엄격한 의미에서 집단주의의 범주에 속해야 옳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저명한 문화심리학자인 헤리트리 안디스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그가 정의하는 집단주의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이지 않는 자아관, 둘째는 개인 목표의 전제가 되는 집단의 목표, 셋째는 내재적인 가치관의 중시와 의제적인 행위 규범에 구속되지 않음, 넷째는 임무의 완성보다 조화로운 관계의 중시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비교적 중국 문화의 특징들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디자인한 심리 테스트의 결과도 중국인들은 집단주의적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집단주의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이 왜 행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집단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에 있다고 합니다. 집단주의는 개인과 그 개인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타자들은 추상적인 집단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개체들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집단주의의 집단은 추상적인 단체 혹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회사, 커뮤니티 등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집단주의의 집단은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개체들의 집합입니다.
이 개체들은 모두 나와 일정한 쌍방향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개체들이 하나의 느슨한 집단을 형성하고 개인의 생활에서 교류의 대상이자 참고 체계가 되어 개인의 각종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추상적인 단체나 집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는 그 단체 내지 집단 속에 나와 견고한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체가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일원으로서 내가 회사의 가치관과 행위 규범을 존중하는가 여부는 내가 회사의 일원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충분히 많은 동료들을 나의 친구로 두고 있는가, 이 친구들이 내가 회사의 가치관과 행위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학자들은 일본식 집단주의를 단체형 집단주의, 중국식 집단주의를 관계형 집단주의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호주의라는 개념이 중국인을 설명하는 데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동등한 일종의 행위 방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어떻게 부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가지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만약 1대1의 양방향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교류 방식이 자기 만족에 빠져 외부의 장점을 배우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수기 아닌의 두 가지 핵심은 나와 타인, 바로 이 두 개체 간의 1대1 양방향 관계입니다. 이 양방향 관계가 앞에서 언급한 차례로 이어지는 파문 구조의 유일한 구성 요소입니다. 사실 이것은 계층적인 구조가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개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개체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소에 따라 주변 사람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내부적으로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 그 에너지를 급속히 잃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친구와 요식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의 입맛이 너무 변덕스럽다는 점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맛있고 좋은 품질의 재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맛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마찬가지로 많은 식당들이 새로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업종에서 100년 전통이라는 말이 적용되기 힘든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식업이 자기 조직적인 업종이라 개체 간의 조직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내뿜으니 오늘의 꽃이 어제의 그 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식업이 이렇듯 대량의 개체가 도태되는 방식으로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애관이나 스타일 등 창의성을 강조하는 소품, 의류, 출판도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두뇌 집약형 혹은 자본 집약형 산업은 경제 활동하는 개체에게 갈수록 높은 조직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소매업, 항공, 자동차 등이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수기 아닌의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보편적인 조직 능력을 확립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1대1의 쌍방향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다고 하겠습니다.